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경제 5번째 주제인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중에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기술은 자원을 제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기술은 바로 과학의 상업화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 혁신은 기술 확산을 구체화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이고, 즉 기술 혁신은 바로 기술 변화를 위한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변화의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기반 경쟁은 원가 쇼크라든가 환율 변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요소 분리를 극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을 가능케 한다고 포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로 등의 이해를 같으면 경쟁적 국가는 고도의 기술과 생산성을 통해서 무역에 성공한 나라이며 높은 소득을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은 생산성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노동 생산성은 국가 경쟁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성에 의한 원천은 바로 기술과 자본적 투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성장의 원천은 자본, 노동, 자녀 요소로 구성되는 생산 함수인데 이 중에 자본과 노동은 바로 경제성장의 10에서 30% 차지하고 그 자녀 요소는 70에서 90%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자녀 요소를 우리가 생산성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술 혁신은 바로 생산 요소의 분리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 혁신과 정책과 국가 경쟁을 살펴보게 되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 수준과 연계된다고 합니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나라는 해당 산업에 관련된 연구 개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국가도 모든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국가 경쟁 우위는 총체적인 국가 경제에서가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에서 우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연구개발 정책은 국가 산업의 경쟁 우위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미국과 독일은 각각 방위 산업과 컴퓨터 산업 및 기계 및 화학 산업에서 경쟁 우위가 있다 합니다. 일본은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게 되면은 국가는 모든 산업에서 경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누리는 국가는 한두 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국가의 경우에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산업의 수직적 성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의 수직 성장은 바로 한두 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산업의 수직 성장은 국가 경쟁 우위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산업의 수직 성장은 국가 경쟁 우위를 유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우위는 국가의 기술 혁신 정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경제 성장의 원천이 바로 자본, 노동, 자녀 요소로 구성된 생산 함수인데 이 자녀 요소가 바로 생산성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 요소가 70에서 90% 정도 국가 경제 성장의 원천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 우위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가지는 공통적인 국가 연구 개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 개발 수준과 연계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좀 전에 설명한 포터 이론입니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 우위 나라는 해당 산업에 관련된 연구 개발이 세계적 수준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게 되면 기술 혁신은
고객과 생산자 간의 계속적인 접촉의 결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기업 주도형 연구개발이 보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 우위를 누리는 국가는 바로 특화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이나 공공연구소는 민간 연구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산업군집관 또는 지역내 기업 지출을 통해 경쟁적 연구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보조금은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금에 의한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 세 가지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기업의 직접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바로 기업에서 연구 인력이나 연구 개발하는 그 사람들의 인적 역량, 즉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쟁 우위 국가의 기술 혁신 정책의 초점은 바로 정부의 지원적이고 산업 기업 주도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그러한 기술 혁신 정책이 바로 국가의 경제 우위를 구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 정책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설명하는 파워의 순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순환 법칙은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고 이 주기적 순환 속에서 지속적인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런 지속적인 재창조는 바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순환 법칙을 따르는 기술 혁신 정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혁신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의 순환 법칙은 9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파워의 순환 법칙 중 우리가 5가지의 파워 순환 법칙을 통해서 이것이 기술 혁신 정책에 어떻게 적용을 있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유로운 또는 자생적 경쟁이 의도된 경쟁보다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롭고 자생적 경쟁을 위해서는 바로 인성 문화에 의한 자유 경쟁 시장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인성 문화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은 인간의 생명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활성화된 생명력은 인성 오영향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들은 바로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자생적 기술 혁신 역량을 함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도 바로 인적 역량은 인성 오영향에 기반한 정체성과 또 거기에 대한 지적 특성이 결합해서 바로 인적 역량이 만들어집니다. 기술 혁신 역량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인성 오영에 기반한 그 정체성이 확립될 경우 바로 이러한 기술 또는 연구자들은 바로 연구 역량이 자율적으로 개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워의 수적 성장은 경제 발전 원리와 통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바와 같이 경쟁 우위 국가는 한두 개 산업에서의 수익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발전이나 그 편익을 얻은 이러한 국가는 하나 이상의 지배적 파워, 즉 지배적 산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 우위 나라는 바로 해당 산업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세계적 수위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누리기를 하지 말고 한두 개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누리는 그러한 기술 혁신 정책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파워 순환 법칙을 보게 되면 파워가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욕구는 결핍이나 새로운 생활 도약이며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키는 파워는 파워 결합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결합이 바로 뭐냐? 파워 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기술 혁신은 바로 고객과 생산자 간의 계속적인 접촉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의 가치화는 기술 혁신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잠시 우리는 R&D의 가치화가 어떻게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가에 대해서 실증된 결과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파워 변화는 주체적 및 객체적 변환과 객체적이면서 주체적 변화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워는 형성되는 순간부터 다른 파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 군집이나 지역 내 기업 집중화가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경쟁적 연구는 바로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바로 파워 변환, 즉 주체적이고 객체적이며 또한 객체적이고 주체적인 기술 변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환 속에서 기술 혁신이 지속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파워 핵의 극대화는 바로 극소와 같은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파워 핵의 권력 집중을 통한 파워의 극대화는 파워의 탄력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탄력성이 상실되게 될 것 같으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보게 되면 정부의 연구 보조금은 연구기관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바람직할 것이고, 산업의 경쟁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보다는 세금에 의한 인센티브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이런 경제 정책이 바로 국가의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파워 순환 법칙에 기반한 국가의 R&D 정책은 국가 경제를 성공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연구 개발이 가치화를 기반할 때 가치화는 기술 혁신의 도구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증 연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5-1에 할 것 같으면 인천과 대전 충남 지역에 소재한 전자부품 기업 84개의 중소기업에 파워 프로세스 앤 기술 혁신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화 5결정 요소 또는 파워의 5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가치화를 유발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일군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가치화 5결정 요소, 즉 파워 5결정 요소, 파워 요소, 욕구, 관계, 환경, 가치 이 5가지 요소에서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파워의 5결정 요소, 즉 가치와 5결정 요소가 모두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되면은 1군의 20개 기업은 이들의 연구 개발에서 바로 파워의 5결정 요소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알 수가 있으며, 상군 기업의 경우는 보게 되면은 파워의 5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가치화를 잘 도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화를 잘하고 있는 상군 기업과 1군 기업의 연구 개발 성과를 우리가 그림 5-1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5-1은 연구개발 성과를 지적재산권의 증가와 신제품과 그리고 제품의 혁신에 의한 매출액과 일관된 품질과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과 납기의 준수와 시장 점유율의 증가와 매출액 증가를 가지고 측정하였습니다. 1군 기업에 보게 되면은 이 9가지의 R&D 성과에서 모두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군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 9가지의 성과 요소에, 즉 R&D 성과 요소에서 모두가 양의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치화를 기반으로 연구 개발을 도모할 경우는 이와 같이 연구 개발에서 아주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군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파워의 5결정요소, 즉 가치와 5결정요소가 모두가 상군 기업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평균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군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게 되면 9가지의 연구개발 성과가 모두가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1군 기업은 연구개발에서 가치가 아주 낮은 기업이고 2군 기업은 평균 수준에 접근하는 그런 기업이고 3군 기업은 평균 수준보다 높은 가치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를 봤을 때 연구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화를 도모하면 도모할수록 그 연구개발 성과가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화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치화는 바로 고객과 생산자 간의 계속적인 접촉을 만들어내고 고객과 생산자 간의 이런 계속적인 접촉은 바로 고객의 욕구를 수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개발 효과가 아주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연구개발에서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그런 가치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가기술개발 정책에서 파워의 5가지 순환 법칙을 적용할 때 국가의 연구개발 정책은 보다 더 성공적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이러한 파워의 순환 법칙으로부터
국가 연구개발의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후 시간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자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